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 여러분, 캐스맨입니다. 오늘은 콩주의보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편을 다룬 2018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DCM 콩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DCM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바로 2020년 9월 29일에 캔자스 주립대에서 DCM 관련 온라인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날 FDA 외에 패프드 기업 다수가 이 온라인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회의록이 최근 10월 말경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콩주의보 5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반쪽 애들은 이 콩주의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반쪽이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콩주의보란 미국 식품의약처 FDA가 2018년 7월 12일 완두콩, 렌틸콩 등과 같은 콩가루와 감자엔 고구마 등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그레인프리 사료가 DCM, 즉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콩류나 감자를 주 원료로 한 사료를 수개월에서 수년간 먹은 강아지들이 확장성 심근병증, 즉 DCM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원래 DCM은 Great Dane, 박서, 아일리시 프라운드 같은 대형견에게 주로 발병하지만 이번 케이스에는 시추, 불독, 미니어처 슈나우저와 같은 소형견에게도 이례적으로 발병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FDA가 관련 사례를 추적하고 DCM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 리스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인프리 사료와 심장병, 이 DCM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FDA는 확답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2018년 12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에서는 그레인프리 사료가 혈중 내 타우린 농도를 낮춰 DCM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레인프리 사료가 타우린을 체내 합성하는 데 방해해서 DCM을 유발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주장을 FDA는 이렇게 바로 재반박했습니다. 타우린이 들어간 사료에서도 DCM 케이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죠. 이처럼 2020년 현재 DCM 사태의 공식 원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DA가 무려 2년 동안 결론을 보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중에 2020년 9월 29일 캔자스 대학에서 FDA는 물론 패프드 업계 관련자가 참석한 DCM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포럼은 FDA의 수의학센터의 닥터 스티브 솔로몬의 축사로 시작되었고 이 닥터 솔로몬은 이번 DCM 케이스로 왜 FDA가 공식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즉 FDA는 이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규제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참가자들의 전문 지식으로 과학적인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FDA는 2014년 DCM 케이스의 첫 사례를 접하고 2017년까지 산발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유전적으로 DCM에 취약한 품종에서 DCM 케이스가 갑자기 증가한 이상 보고서를 심장 전문의에게 전해받았습니다. 그 다음 펫푸드 산업의 추세를 보니까 90% 이상이 DCM에 걸린 아이들 중 90% 이상이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즉 닥터 솔로몬과 FDA는 이 그레인프리 사료가 시장 자체에서 증가하게 되어서 DCM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FDA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BSM 파트너스의 통계 자료가 이 포럼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BSM 파트너스 소개부터 할게요. 이 BSM 파트너는 미국 최고의 수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패프드 전문 컨설팅 기관입니다. 이 BSM 파트너가 만든 DCM 연구팀도 이렇게 미국 수의학에서 저명한 권위자들이 모여있죠. 그런데 이 BSM 파트너 DCM 연구팀이 이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FDA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BSM은 거의 20년 동안의 DCM 케이스 관련해서 미국 수의 심장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동안 약 6,800마리의 강아지 케이스가 있었고 DCM 케이스가 있었고 모든 미국 내 주의 연평균 DCM 발병률은 약 3.83%였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과 2011년과 2019년의 발병률은 살짝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걸 다 보정해줘서
최종적으로 나온 연평균의 DCM 발병률이 3.83%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 제 눈만 봐도 이게 2011년부터 뭔가 눈에 보이게 DCM 사례가 좀 점들이 막 증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쌤 파트너도 알고 아래와 같이 해설을 추가를 해줬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트렌드 라인이 이 시간에 따른 DCM 발병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히 병원 진료 케이스 대비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바는 2000년도 대비 2010년도에 시간이 흘러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DCM 검사를 더 많이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년 동안 이 DCM 사례가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 통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BSM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FDA가 이번 DCM 사례가 늘어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2011년 이후 그레인프리 펫푸드 시장 점유율 증가라 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2011년부터 그레인프리 펫푸드를 먹이는 가구 수가 증가한 미국 전역에는 DCM 케이스가 엄청 많아져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통계로 보겠습니다. 정말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요. 자, 2011년과 2019년의 그레인프리 시장 점유율과 DCM 발병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에는 약 2% 미만의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었는데 DCM 발병률은 연평균 4.1%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약 10에서 40% 정도가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고 있는데 DCM 발병률은 역시 4.1%로 똑같습니다. 띠용?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FDA 주장대로면 2019년에는 최소 DCM 발병률이 아주 최소 2배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이 DCM 발병률 퍼센테이지가 아닌 단순한 DCM 케이스만 보면 2019년이 더 증가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미국의 강아지는 78 million, 즉 7,800만 마리였고 2019년에는 90 million, 즉 9천만 마리입니다. 여기서 4.1%를 단순 퍼센테이지로 곱하면 당연히 DCM 순수 케이스는 2019년이 증가했겠죠. 하지만 이건 개체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폭으로 FDA 주장과 정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BSM은 두 가지의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수의 심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 50개 주 평균 DCM 발병률 약 3.8%가 나왔고 증가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통계, 그레인프리 펫푸드 시장 점유율과 DCM 발병률의 상관관계인데요. 그레인프리 펫푸드 시장은 최소 2011년 대비 2019년에는 최소 5배 혹은 많게는 수 20배까지 성장했으나 DCM 발병률은 2011년과 2019년 모두 4.1%로 동일했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근거로 BSM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레인프리를 먹는 가구 수는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 데이터를 보면 그레인프리 펫푸드와 강아지의 DCM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 그레인프리 식단에 추가적인 식이요법, 타우린이나 다른 걸 추가한다는 등과 같은 것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이거 정말 젠틀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좀 그림만 봐도 그렇고 이거 대놓고 FDA 비꼬는 거예요. 이 트럭을 밀려면 이 사진만 보셔도 저 아래에서 밑에서 밀어야 되는데 이 위에서 상관계가 트럭 밀고 있잖아요. 즉 FDA가 하는 짓이 삽질이고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이 BSM 파트너스가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BSM 파트너가 갖고 온 이 표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단체에 펀딩 받는 게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감안해도 FDA가 핀 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에는 저도 확실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FDA가 그레인프리 사료 먹으면 DCM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이란 겁은 다 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대책도 없고 그레인프리 사료가 정말 문제인지 답도 못 내고 있으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보호자님도 되게 답답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 캐스맨 주간입니다. 이 FDA 주장이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레인프리 사료가 100%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BSM의 주장이. 그렇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콩이나 감자류가 들어간 사료에는 꼭 사료 내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와 타우린 수치를 체크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영상 앞에서 말한 2018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DCM 있었던 리트리버에게 타우린 주사를 투여한 결과 모든 아이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내용과 메티오닌 시스테인의 최소 권장량이 미국보다 높은 유럽에서 해당 DCM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콩주의보 네 번째 시간에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한 FDA 주장, BSM의 반박, 저 게스맨의 의견을 한 장의 표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유할 테니까 함께 봐주세요. 자, 오늘은 이 캔자스 주립대에서 열린 DCM 온라인 포럼의 여러 주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BSM 파트너가 이 제시한 통계와 이 팩트 때문에 저도 많이 좀 흔들리긴 하는데 아직까지 FDA에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료내 타우린 플러스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수치 확인하는 것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제 모든 자료는 자료와 출처를 저 댓글에 고정해 두고 이 한 장 요약표도 올려두겠습니다. 자, 비록 영어로 되어 있지만 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우리 보호자님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